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오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요일에 반등이 이어졌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스닥만 0.09%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도 낙폭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던 하루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성장률도 발표가 됐는데 작년 2.6%에서 2.4%로 소폭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도 1%대 성장을 제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연착륙 시나리오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침체를 피해가면서 경기에 안정적으로 둔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해서 10일이 마감 시한입니다. 그런데 간밤에 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 마감 이후에 SEC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계정 해킹으로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년물 국채 입찰은 견조하게 수요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급등하는 것을 좀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국채금리 수익률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다이먼 회장이 골디락스에 대해서 의문점을 드러냈습니다. 달러 인덱스 더욱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 함께 올랐습니다. 10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EIA에서 전반적으로 올 한 해의 원유 수요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 상승하면서 72달러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저항선으로 차트상으로 불렸던 500달러는 이미 넘어선 지 오래고요. 지금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해내고 있습니다. 의료 AI 관련해서도 호재가 있다는 소식 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간밤에는 1.7% 추가 상승 만들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에서 계속해서 반독점 규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AI를 사실상 끌어안은 투자건에 대해서 이 부분이 독점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합병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조사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3%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티그룹에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존이 올해의 탑픽입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2023년에 성장세가 가장 둔화됐던 종목이 바로 아마존이었다. 따라서 올 한 해는 굉장한 퍼포먼스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1.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다만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넷플릭스에 대해서는 투자 등급 하향 의견 내놓으면서 0.6%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시 시장은 신중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0.05% 강보합으로 마감했던 데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독주가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이 미국 시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특히 AI 반도체를 필두로 상승했던 반면에 마이크론처럼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장비주들까지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지금 시장이 신중 모드로 접어들게 된 데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장을 한 해 전체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첫 5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당잠사 올해 첫 방송부터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첫 5거래일이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0.5%가량,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8%가량 첫 5거래일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첫 5거래일이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던 그 한 해의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니까 하락할 확률, 전반적으로 그 한 해 지수가 하락할 확률은 53.8%, 상승했던 첫 5거래일이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한 해는 상승으로 마무리할 확률이 83.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첫 5거래일의 추이를 일단 확인한 지금으로서는 신중 모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투자자들의 의견이고요. 국채금리 수익률 요동치고 있고 거기다가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감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반에 발표되는 CPI 어떻게 나오는지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고객
들에 대해서 21억 달러가량 매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헤지펀드사들도 7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인 소동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함께 짚어보시죠. 지금은 삭제가 됐습니다만 SECX 공식 계정을 통해서 현물 ETF 모두 승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투명성이 향상되고 이제는 투명한 시장 안에서 효율적으로 코인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X 계정에서 SEC 트위터 계정이 손상을 입었다. 현물 비트코인 상품 상장 그리고 거래 승인된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마감 기한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크 21 쉐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같은 경우가 최종 마감 기한이 2024년 1월 10일입니다.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같은 경우는 3차 기한이 1월 15일자 그리고 16일, 17일자로 계속해서 도래가 되는데 최종 마감 기한을 앞두고 있는 상품이 한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과연 SEC 갠슬러 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까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런 해프닝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블룸버그에서는 일단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굉장히 높게 점치고 있으니까요. 과연 오늘 이 최종 마감 시한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공식적인 결정을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떴습니다. 특히 메인 트랙 발표를 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 트랙 발표는 주최사가 직접 선정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발표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엔비디아는 바이오 기업과 손을 잡고 신약 개발 AI 바이오니모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AI 스택을 활용해서 이 부분이 AI 신약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의료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런 AI 의학 개발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다. 시장을 더욱더 불타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AI 신약 개발 관련주들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신테카바이오, 파로스아이바이오, 보로노이는 상장이 되어 있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는 8일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니까요. 올 한 해 또 하나의 IPO 대여가 될지 주목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 한 번 더 불타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전약 후강의 패턴은 반가웠죠. 그 흐름을 우리나라는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일장 마감 상황 정리해 보시죠.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한데 사실은 엔비디아의 강세 흐름이 전일장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별일 없었으면 그 흐름을 받아서 아마 강세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네, 삼성전자의 쇼크가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지 못했죠. 중화권 증시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엔비디아 효과로 인해서 모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 급등하면서 34년 내의 최고치 경신을 했고요. 호주도 0.9% 올랐고 인도도 강보합 유지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만 파란불을 켰고요. 중화권 증시는 홍콩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내부적인 이슈라고 봐야겠죠. 전강 후 약의 패턴. 그래서 우리가 동조화 움직임을 보인 것도 없지 않았는데요. 중국 내부의 부동산 우려감이 다시 재점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메이탄을 필두로 해서 IT 기업들의 약세가 어제 중화권 증시를 끌어내리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음식 배달 기업인데 JP모건에서 메이탄의 주식 매각 이슈가 좀 대두되면서 종목의 하락세가 좀 깊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움직임을 봤을 때 여행주의 강세는 눈에 띕니다. 중화권 증시 내에서 여행주의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춘절 연휴 수요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 연휴인데 그에 대한 수요가 벌써부터 잡히는 모양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항공주가 같은 논리로 움직였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만
지수 대비했을 때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질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코스닥 지수 0.6% 올랐고 이 포인트로 계산을 하면 코스피는 어제 6.6포인트 정도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기여도가 12.9포인트.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가 다 끌고 내려간 거고 나머지는 올랐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특히 상승 기여도가 컸던 건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세 종목이었습니다. 1포인트 안팎의 기여도가 있었죠. 세 종목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AI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봐도 명확히 시장의 분위기가 괜찮았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코스피에서도 상승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락 종목수의 2배 가까이가 되고요. 코스닥 시장은 훨씬 더 좋았죠. 1000개 이상의 종목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쉬운 건 아쉬운 거였습니다. 내용 정리해 보시죠. 1분기부터 4분기 작년 1년 동안 이익을 계산해 봤을 때 5조 5,400억 원으로 15년 내에 최저치까지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건데 시장의 평가는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증권가를 중심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거보다 나빠질 수 없다. 바닥 통과 중이라는 목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미래 가치를 반영시키기 때문이죠. 아직 부문별 실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에 부문별 실적을 공개할 때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적자가 나왔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추정치대로라도 봤을 때 한 1조 8천억 원 적자로 계산을 해봐도 확실히 저점은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겨울 지난 이후에 지난해 1분기 저점을 중심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 반도체 부문의 영업 손실입니다. 자, 4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계절성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도 어닝 쇼크, LG에너지솔루션 어제 실적 발표 어닝 쇼크, 그 전날 LG전자도 예상을 밑돈 어닝 쇼크였습니다. 모두 어닝 쇼크죠. 사실은 4분기의 실적 계절성을 보면 안 좋았던 건 보통 4분기에 다 털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절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그 전분기에 대비했을 때 높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가 많은데 과거 통계상 그렇습니다. 부진한 원인이라고 하면 연간 비용 처리, 자산 상각 등을 4분기에 다 반영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회성 비용이 부담스러웠죠. 임직원 상여금이나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의 인건비도 4분기에 털어버리고 리콜 등의 대금도 4분기에 거의 털죠. 인수합병, M&A 대금도 이때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분기에 대비했을 때 비용들이 훨씬 더 4분기에 역사적으로 높았다라는 것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은 이미 그 컨센서스를 반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고점 대비했을 때 코스피의 이익 컨센서스는 30% 가까이 빠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과정에 진입을 했는데요. 실적 중심으로 시장의 눈높이가 이동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넘어야 할 허들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겠죠.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에 공개가 됩니다. CPI가 이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 경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이슈를 넘기고 나선 다시 시장은 실적에 숫자에 주목을 하게 될 텐데 무엇을 봐야 하는가? 신한투자증권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더 좋을 기업 그리고 실제 성장을 할 기업은 오히려 프리미엄을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 다시 한번 정리해왔는데요. 삼정 KPMG에서 2024년 산업전망 기상도 12월에 정리해드렸었죠. 보기 좋게 표로 만들었고요. 일부 긍정적 업종과 일부 부정적 그리고 부정적 업종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긍정적인 업종이 되겠죠.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고요. 이 중에서 어제 주가 반응이 나왔던 건 화장품 쪽이었습니다. 시장이 힌트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어제 상승세 기입을 해봤고요. 두 가지 모멘텀이라는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 화장품 가격 줄줄이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아모레그룹과 LG생활건강의 그룹에서 제품 가격 인상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토니모리 클리오동의 중소형 기업에 집중이 됐는데 하나증권의 레포트 2가지 기입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4분기 클리오는 또다시 최대 매출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토니모리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 턴어라운드 가능할 텐데 체질 개선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입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어제 등락을 보였었던 종목과 테마 섹터 정리를 쭉 해보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에서 그 판매 가격을 하향 인하시킨 고시가 있었죠. 그 영향으로 WTI가 4% 급락했는데 물론 간밤 좀 오르긴 했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웃는 섹터들, 유틸리티와 항공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항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여행 수요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설 연휴 얼마 남지 않았죠. 같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애플 비전 프로 과거에 이미지 공개를 먼저 했었고 이번에는 일정이 확실히 나왔습니다. 1월 19일부터 사전 주문을 해서 미국에서 2월 2일 출시를 하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 반응이 있었던 건 메타버스 테마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만 메타버스는 크립토 같은 코인 관련주와 또 연동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앞서서 이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린 비트코인 ETF 승인과 관련된 노이즈 같이 참고해 보시긴 하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변동성을 보이긴 하기 때문에 기입을 해봤고요. 챗GPT, GPT 스토어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어제 자리하는 모습 한 3종목 정도 눈에 띄었고요. 제약바이오의 선방도 눈에 띄었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기업보다 해외 기업이 훨씬 많긴 하지만 실제로 M&A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기대감이 우리 시장에도 반영이 됐고요. 테마로는 유전자 가위 테마와 의료 AI 테마가 같이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비전 프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레포트 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요. 드디어 현실 세계로 등장이라는 제목의 삼성증권의 레포트입니다. 3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양에 집중을 한다면 디스플레이 쪽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디스플레이도 처음 보는 사양이었고 칩 3가지 연동해서 조합을 한 것도 처음 보는 사양이죠. 그래서 경쟁사에도 큰 자극이다. 이건 애플뿐만이 아니라 삼성이나 메타의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하드웨어 쪽 디스플레이 장비도 긍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기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 영상 당시에 공개됐을 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비전 프로를 끼고 현실과 그 여러 가지 가상 모니터를 통해서 TV나 PC를 구동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구동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굳이 좋은 PC나 좋은 TV 살 필요가 있어? 이걸로 다 되는데 라는 논리로 이쪽 시장은 부정적일 수 있다라는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요. 이 만족감이 높다면 소프트웨어 쪽 VR과 모바일의 스펙 업그레이드 요구로 인해서 이 관련된 기업은 긍정적이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AI 키워드죠. 애플도 드디어 AI 시작을 했다라는 모멘텀입니다. 물론 6월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 부문에 본격적으로 언급이 있겠지만 일단 상징적인 거죠. 애플 프로가 현실 세계에 등장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AI와 테크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전망을 더 글로벌적으로 공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이 3가지 키워드인데 과거에 정리해드렸던 내용이죠. 비전 프로 공개했을 때 바로 하드웨어 부분의 밸류체인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시세 분출이 일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를 해드리고요. 같이 참고해 보시죠. 시간의 특징주, 테마성 움직임 좀 있었고 메타버스 관련 테마에 시세 강세 있었습니다. 초전도체 테마는 새로운 뉴스로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시브 내용들 정리하겠습니다. 2월 MSCI 발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 공개 예정인데 그를 앞두고 그 기준치에 충족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해본 데이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한진칼과 두산 로보틱스는 기준치에 충족했고 알테오제는 1%만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기준치에 충족하게 됩니다. 나머지 후보군들 순서대로 배열이 돼 있고요. 괄호 안에는 기준필요 주가 상승률입니다. 자, 편출 가능성 종목은 펄어비스, 호텔신라라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당잠사였습니다.